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유니스토리아 자산운용의 투자자 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장이 워낙 좀 빠르게 쿨되고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타이밍을 바로 맞추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9월 달에 발간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부해 둘 만하고 사든 안 사든 또 최소한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5개 종목을 가져왔는데, 공통적인 점은 올해 9월 달에 들어와서 리포트가 나왔고, 어떤 거는 처음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처음인 거 있고, 어떤 종목은 리포트가 최근에 막 쏟아진 종목도 있고, 인더스트리 그 산업도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도 이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윤곽을 다시 한번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시가총액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1조 이상이고 한 종목만 3천억대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스 종목이에요. 아이디스.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지난주 9월 22일 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9월 25일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스가 있는데 제목이 AI 플러스 해외 진출, 신사업, 정부 정책 4가지가 다 결합됐다. 엄청 좋게 이제는 코멘트를 하신 분이 있는데, SK증권에서 9월 18일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 아이디스는 뭐 하는 회사냐? 영상 솔루션이에요. 보안 영상 솔루션.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한 3, 4년을 보면은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스 어텐션 되고요. 오늘 아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가나다수는 두 번째 실리콘2입니다. 시가총액 한 5천억 중반대 되는 회사인데, 제목을 하반기의 본 게임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목표 주가가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한 달 전에, 이건 9월달이 아니고 8월달이네요. 8월 14일 나온 건데, TP가 목표 주가가 12,000원이고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주가 레벨에서의 어떤 투자 판단을 결정하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건 진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진짜 하반기에 본 게임인지 리포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 10,000원 조금 밑에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심텍입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조 좀 넘고요. 1조 2천원 되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은 리포트가 좀 종종 있는데 이 리포트를 쓴 현대차증권이 9월 22일 날 가장 최근에 쓴 건데, 48,000원 목표 주가로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리포트예요. 심텍에 대해서. 보통 애널리스트가 처음 리포트 쓸 때는 많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서 목표 주가로 바로 간다든지 투자하기에 맞는다는 얘기를 보장하는 건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혈을 기울인다는 리포트를 읽어볼 만한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어요. 심텍 1조 2천억, 제목이 이맘때쯤 사면 좋은 기업이라는 그럴싸한 제목을 달았는데, 핵심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증권 9월 22일 48,000원 이니시에이션에 항상 첫 번째 리포트란 얘기죠. 얘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번째 리포트는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시가총액이 꽤 큽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조 한 4, 5천억 되고요. 제목은 하반기도 걱정 없다. 상반기도 좋았다는 얘기죠. 하반기도 걱정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 SK증권에서 9월 20일 나왔는데 목표 주가 있네요. 목표 주가 원래 있었고 리포트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포트 쓰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높였다는 얘기죠. 42,000원. 목표 주가를 높인다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처음에 목표 주가 낮게 잡아갖고 주가가 많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밀려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목표 주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잘 나와서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상향하는 두 번의 경우가 있는데, 이 리포트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목표 주가 상향한 것을 보여서 내용 자체는 리즈너블하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좀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K이노엔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HK는 시가총액은 1조가 좀 넘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올랐는데 조금 길게 보면은 아직 갈 룸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이구동성 하는 얘기 같고요. 리포트는 9월 18일자 유안타증권의 TP 오버하는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수익 개선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이다. 3분기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 쓴 것 같아요. HK이노엔의 HK는 이게 한국콜마의 자회사가 된 회사거든요. 이게 소화성 궤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신약이에요. 단기적인 수급은 HK이노엔이 좀 더 뚜렷해 보이고, 반도체가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솔루엠이 더 적격일 수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리포트 아까 말씀드린 SK증권에 나온 판타스틱 4라는 제목으로 AI 플러스 해외 진출 플러스 신사업 정부 정책 무한회사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말 역사는 꽤 오래된 회사예요. 제품을 딱 말하면 리코더, DVR, MVR 이거하고 CCTV용 그게 48%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겹치면서 본격적으로 체력이 올라갔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베이스 기본 영업이익을 최소 400억대로 보고 있네요. 시가총액이 아까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이스 영업이익이 400억대로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3월에 인수한 미국 영상 보안 기업 코스타 테크놀로지 통해서 미국 시장이 국내보다 엄청 클 거 아니겠어요? 10배 이상. 거기에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걸 기대를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2, 4분기부터 국내 스마트 주차 솔루션 턴키 매출이 시작된다. 이 매출이 시장 규모가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0% 이상 추정한다. 얼마를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마켓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5G 특화된 토탈 솔루션 사업을 준비하는데 대기업들과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거는 수치화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걸 방한했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리포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예상 실적이 3,700억에 455억 올해보다 43% 증가돼서 목표 주가는 딱히 명시 안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평균 PER 최근에 있었던 PER 15배를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 6천억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6천억이라는 더블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보유했기 때문에 보실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 브랜드 화장품 같은 여러 가지 품종의 소량 제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화장품에 상장된 지 한 2년 됐고요.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아마도 주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성과가 있어서 3분기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고요. 풀필먼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품명은 조선 미녀, 스킨 천사 등의 인기가 높아서 이게 아마존을 통해서 풀필먼트를 통해서 소비자 제품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분기 실적도 YOY 168%, QOQ 46% 증가된 미국이 기준이죠. 미국 기준 373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4분기가 성수기니까 미국 쪽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000원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리포트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텍입니다. 심텍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모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는 뭐죠? 그쪽이 잘 안 가면은 안 좋은 거죠. 그쪽이 잘 가면은 더 많이 갈 수 있죠.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MCP입니다. 멀티칩 패키지라 해서 이건 DRAM과 낸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주력 제품이 메모리 업황과 매우 밀접한 상관과 뚜렷하기 때문에 프락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2주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나겠다. 이런 전략도 가능하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엄청 오른 건 아닌데 꾸준히 올라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이 친구는 목표 주가를 48,000원을 했는데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9월달 8월 나온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47,000원, 51,000원. 핵심은 3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요. 그 전에 몇 분기에 연속 적자였거든요. 3분기 흑자 전환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4분기 이익이 확대되는 폭이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폭이 더 확대된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가장 시가총액이 큰데요. 그 SK증권에서 나온 건데 42,000 무한회사냐? ESL 업체입니다. 생소하시죠? ESL은 Electronic Shelf Label이라 해서 전자식 가격이 얼마고 언제 나왔고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 Electronic Shelf Label이라 해서 전자식 매대 판매될 때 표시기가 ESL인데 이 회사입니다. 이 상반기 실적이 좋았어요. 큰 폭의 영업이 실적을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요. 근데 분위기가 거기를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지속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적용하는 분야가 ESL이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여러 분야가. 당연하죠. 우리 리테일 매장 수가 증가되는 분야 매장이 증가되는 분야라면 당연히 팔리고 물류창고 여기에도 산업계에도 ESL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솔롬에 대한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주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걸 뭐든지 좋거든요. something new는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건 실제 something new입니다. something new가 나왔을 때는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대 심리 갖고 가는 거고 나중에 확인됐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하는 건데 아직은 기대 심리가 좀 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포트 쓴 것 같고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어떤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되고 있느냐. 독일의 스마트 가로등 사업,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듈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를 확대시키는데 요즘에 핵심의 그 과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기차를 주저주저 하는 것 중에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격이 생각보다 아직은 비싸다. 보조금이 내려가면 어떡하냐? 전기값이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충전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 충전기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 사업에 도전할 가능성 이거가 또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ESS 전기차용 충전 파워 모듈 이 두 가지가 솔로엠이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같고 애널리스트도 그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 안 했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거기 때문에 수치적인 그 EPS 현재 주가에서 PER 개념보다는 목표 배수를 좀 더 높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좀 올랐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0배 초반 내년에도 내려가겠죠. 성장 속도가 20% 플러스고 신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채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42,000원 했습니다만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8월 달에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력이 추가됐다 해서 4만 원. 그 다음에 비슷한 8월 14일 날 이미 4만 원 목표 주가가 두 군데 나왔고요. 후반에도 역시 4만 원으로서 했고 이 지금 나온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역시도 원래 32,000원이었는데 4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42,000원 이렇게 했거든요. 솔로엠이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한다면 실제 목표 주가는 한 번 정도 더 상향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경험상 추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인데 9월 25일자 기준으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녹화하는 그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못하고 9월 18일 날 가져온 유한타 증권 리포트인데 여기에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는 6만 원, 5만 원 후반대까지도 나온 게 오늘 나온 기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제품은 K캡입니다. K캡 위에서 식도 위식도 역류 질환에 관한 신약입니다. 이게 K캡인데요. 국내 시장은 1조 한 2천억대고 중국 시장만 4조 5천억인데 국내는 당연히 마켓시어 70%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거기에 건강보험 등재가 돼가지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를 조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십억 단위로서 수수료가 받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종근당을 통해서 작은 회사다 종근당을 통해서 코어 프로모션을 판매 중인데 이게 계약 기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인지 올해 말인지. 그러면 종근당 말고 다른 그 회사하고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지금 맺은 그 계약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고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좀 빨라질 수 있고 올해 반영될지 내년에 반영 정확히 모르지만 내년에 반영되더라도 그러면 24년도 영업이익의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애널리스트 주장이 그렇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나 이익 추정치에 24년에 수요일 올라가고 해외 진출에 대한 게 충분히 반영됐는가라고 본다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애널리스트 보통 보수적이니까 나중에 차츰 올린다면은 지금 24년 폴캐스트에 나온 이익 추정 개선치가 다소는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K캡이라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국내 시장에서의 마켓시어가 70%고 프로모션 수수료율이 높아질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됐고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NDA를 제출해서 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포텐셜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IR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9월 25일자로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리포트는 9월 22일에도 많이 나왔었네요. 한번 9월 22일자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5개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리포트가 나온 거 종목에서 수급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 공부해 보시면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급격하게 어떤 접근보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꼭 점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